자, 확률과 통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제 확률과 통계 작년까지 교재에서 이 첫 번째 강의는 크게 변화가 없어요. 예. 두 번째 이제 확률 분포부터는 좀 변화를 많이 줄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은 확률 분포, 여러 가지 확률 분포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지식이 요구되는 게 아니라 이제 확률 분포를 가지고 하는 여러 가지 계산들을 위주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강조하는 쪽으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은 이제 동일하기 때문에 첫 번째 강의는 이제 지난번하고 비슷하게 진행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그렇습니다. 확률이라는 게 되게 좀 사실 난해합니다. 난해하고 이해하기 어렵고 이제 파스칼 시대에나 와서야 이제 이론이, 그전에는 이론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어요. 예. 파스칼 시대에 나와서 이제 확률이 논의가 되기 시작을 했고요. 수학의 분야도 아니었던 것이 이제 그때 수학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수학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분야죠. 그렇죠? 학생들을 가르치실 때도 굉장히 이제 접근할 때 세심함이 요구되는 그런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이제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임용 시험에서는 확률과 통계는 그렇게 막 난해하게 출제되는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이냐면 기본적인 테크닉을 잘 익혀서 출제되는 문제를 모두 맞힌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보겠습니다. 네. 확률이 얼마나 이제 좀 약간 모호한지에 대해서 단번에 알 수 있는 거가 이제 이런 쿼트가 있는데요. 매일 해가 뜰 확률을 구하시오. 이게 일출 문제라고 하는 확률의 유명한 문제입니다. 매일 해가 뜰까요? 자, 수학에는 이제 각 분야마다 미해결 난제들이 있잖아요. 미해결 난제들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트윈 프라임, 쌍둥이 소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있습니다. 확률에도 미해결 문제가 있겠죠. 이것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 문제 자체가 일종의 확률과 통계학에서 해결이 되지 않는 미해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이 학문의 특성을 알 수가 있죠. 보겠습니다. 표본 공간과 사건과 확률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이제 첫 번째 명제인데 이게 이제 명제예요. 이게 무슨 정의 이런 게 아니라 명제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확률 이론을 정확하게 수학적으로 정의를 하려면 측도라는 개념이 필요합니다. 근데 해석학에서 임용 수준의 해석학에서 측도론을 다루질 않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산형 확률 변수하고 연속형 확률 변수가 이렇게 이제 따로 떼놓고 사실은 분리된 것처럼 그렇게 공부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측도론을 활용하면 이거 두 개를 하나로 이제 통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갑자기 이제 우리가 측도론을 얘기를 하면은 좀 곤란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몇 가지 공리들을 쭉 나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률을 구성하는 요소에는 이런 거 있잖아요. 대수에서는 군이다. 군이라고 하면은 분의 본체가 있고 그 다음에 연산이 있잖아요. 집합이 있고 연산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위상 하면은 뭐가 있습니까? 위상에는 집합 x가 있고 그 다음에 이 x상에 위상 t가 있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확률도 마찬가지로 확률 공간이라고 합니다. 확률 공간은 표본 공간이 있습니다. 표본 공간. 요건 우리가 표본 공간이라고 하는 거고요. 집합이
그리고 사건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건. 그래서 요거는 사건들의 집합이에요. 그럼 사건들의 집합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은 이에 들어있는 원소다. 요게 집합이에요. 집합. 집합인데 요 아이가 사건이 될 거예요. 사건. 요게 이제 뭔지는 좀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이 사건 각각은 전부 다 표본 공간의 원소가 됩니다. 그 부분 집합이 됩니다. 부분 집합. 그리고 확률이 있어요. 확률. 각각의 사건마다 확률이 있습니다. 이 확률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 사건들의 집합에서 어디 0, 1 닫힌 구간으로 가는 함수입니다. 함수. 근데 자, 군이라도 이 아이가 이제 뭐 2항 연산이니까 G 크로스 G에서 G로 간 함수잖아요. 근데 함수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떤 성질을 만족을 해야 되잖아요. 얘도 만족하는 성질이 있겠죠. 그 성질들이 이겁니다. 우선 확률 공간은 지금과 같이 그 S, E, 그 다음에 P 이렇게 세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확률 공간이라고 해요. 이 S는 공집합이 아닌 집합이에요. 그냥 무슨 집합입니다. 뭐처럼 생각하면 되냐면은 그 사건, 그러니까 관찰 결과들을 모아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관찰 결과, 관찰 대상, 혹은 관찰 결과, 가능한 모든 관찰 결과. 그 다음에 이 입실론은 위상처럼 이게 오늘 비가 와서 이 분필이 잘 부러질 것 같네요. 생각해보니까. 예. 이거는 위상처럼 뭐의 부분 집합이냐면은 이 S의 멱집합의 부분 집합이에요. 즉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얘기냐면 이 E에 들어있는 아이들은 전부 다 S의 부분 집합이다 라는 얘기예요. 뭐 어떤 A라는 원소가 있으면 이 A는 S의 부분 집합이다. 근데 부분 집합이 뭐 다 들어있는 건 아닐 수 있어요. 그건 약간 좀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 선생님들은 사실 이렇게 생각해도 임용 수준에서는 이렇게 생각해도 무방하다라는 거예요. 임용 수준에서는 이렇게 생각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생각해도 임용에선 거의 그렇다. 임용 수준에서는 같다고 생각해도 이렇게 생각해도 무방하다라는 겁니다. 보통 S가 유한집합일 때는 되게 그래요. 모든 게 다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얘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은 사실 지금 말씀드릴 거는 되게 당연한 것들인데, 근데 좀 완벽성을 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사건들이 있으면 A가 있으면 A가 사건이면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그래서 이 원소 A를 이거를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건. 이벤트. A가 E의 원소면 A의 여집합 또한 E의 원소가 됩니다.
그리고 A1, A2 이런 것들이 전부 2의 원소면 그러면은 모두 A1 합집합, A2 합집합 이런 것들도 다 2의 원소가 됩니다. 위상이랑 좀 다르죠. 예. 위상은 이런 거 없죠. 예. 합집합은 요건 지금 가상계란 뜻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확률 P 있죠. 이 확률 P가 또 만족해야 되는 성질이 있습니다. 확률 P. 우선은 그 P의 보자. 저 공리로 보자. P의 그리고 얘도 공집합은 아니에요. 얘도 공집합은 되지 않습니다. 뭔가 있어요, 여기. 되지 않았다. 공집합 아닙니다. 뭐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우선 간단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이 따라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뭐 여기서 하나 잡아봅시다. 사건이 있다 그랬잖아요. 사건이 있다 할 때 A 여집합도 있고 따라서 A 합집합, A 여집합도 또한 들어갑니다. 그죠? 근데 이거 자체가 뭐예요? S죠. 따라서 뭐도 들어간다? S의 여집합인 공집합 또한 입실론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공사건, 요거는 우리가 공사건이라고 하고요. 요거는 전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사건과 전사건은 어쨌든 사건이다. 무조건. 네. 자, 근데 전사건의 확률은 1입니다. 이거 무조건 1이에요. 이게 공리예요. 그리고 배반사건의 개념이 있는데 A 교집합 B가 공사건이면 우리 A와 B를 배반사건이라고 하죠. 그럼 내가 A1부터 A1, A2 이런 아이들이 쌍쌍이 배반사건이라 할 때 확률은 어떻게 되냐? A1, A2 요 확률은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은 P의 A1 더하기 P의 A2 이렇게 됩니다. 요게 소위 말하는 합의 법칙이에요. 합의 법칙이 성립한다. 뭐 교과서 같은 데서 어떻게, 그러니까 어떤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는 않을 때, 그때 그 사건 중 하나가 일어나는 확률은 각각의 사건이 일어나는 확률의 합이다. 합의 법칙입니다. 여기 전제 조건이 쌍쌍이 배반 사건이다. 라는 게 전제 조건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요게 성립을 하면 우리가 이 아이를 확률 공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여기 지금 명제라고 돼 있잖아요. 명제라는 것은, 그러면 이제 증명을 해야 되죠. 예,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그 P 자체가 얘를 정의역으로 갖고 있죠. 그러면은 P를 말을 한다는 자체는 정의역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확률 공간에서 사건들의 집합을 따로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그 표본 공간하고 그 확률 함수만 이렇게 주기도 합니다.
자, 확률 공간에서 사건 AB의 네스트함이 성립한다. 이게 첫 번째. A의 여집합의 확률은 1 마이너스 A의 확률이다. 보죠. 자,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A와 A 컴플리먼트는 이거는 배반 사건이다. 배반 사건. 그러면 A 이렇게 되죠. 전 사건이니까. 근데 이게 왜냐면 이게 배반 사건이니까. 그죠? 둘이 배반 사건이니까.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 그러면 공사건은 뭐냐? 여기는 표공간 오메가라고 썼네요. 이건 오메가의 컴플리먼트니까 1-p 오메가고 이게 1 빼기 1이니까 이건 0이네. 그죠? 자, 그 다음에 A가 B의 부분집합이면 이거 가정해보자. 자, 그러면 A 합집합 B를 내가 어떻게 볼 것이냐. 요거는 A에다가 B 빼기 A죠. 그죠? A에다가 B 빼기 A를 더해주면 됩니다. 근데 A가 B의 부분집합이죠. 그죠? A, B 부분집합. 어쨌든 보겠습니다. A가 B의 부분집합이니까 이게 B가 되죠. 그죠? 예. B가 됩니다. 따라서 P, B, 그리고 얘네 둘이가 뭐예요? 배반 사건이죠? 얘네 둘이 배반 사건이니까 P, B가 어떻게 되지? P, B는 P, A 더하기 P, B 빼기 A. 자, 근데 요거는 어차피 0 이상이니까 뭐예요? P의 A가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일반적으로 A 합집합 B는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은, 예, 이렇게 보겠습니다. A, B를 보게 되면 이 아이를 어떻게 나눌 수 있어요? P, 요거는 A 합집합 B, 이거를 각 부분으로 나눠 볼게요. 이거는 P, A 빼기 B가 있죠. A 빼기 B, A 빼기 B가 있고 B 빼기 A가 있고 A 교집합 B가 있어요. 그죠? 자, 요거는 그래서 A 빼기 B, B 빼기 A, 쌍쌍이 배반이니까. 근데 PA 자체를 보면은 어떻게 돼요? PA 자체를 보면 이게 P의 A 빼기 B 더하기 P, A 교집합 B죠. 그죠? 네,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은, 따라서, 요게 PA, 빼기 P, A 교집합 B, PB, 빼기 P, A 교집합 B, 더하기 P, A 교집합 B. 그래서 이게 뭐가 된다? PA, 더하기 PB, 빼기 P, A 교집합 B. 이렇게 된다. 하나님 아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참고로 포환 배제 원리가 다 성립을 합니다. 확률에서도. 포환 배제 원리에 성립합니다. P, A1, A2, AN. 요거는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마이너스 1에 K 플러스 1 시그마 1 I1 I2 사실은 점을 안 찍었으니까 요타죠. 요타 K 이런 것들에 대해서 P, A의 요타 1 교집합입니다. A, 요타 K. 네, 이게 성립합니다. 그래서 포환 배제 원리가 이산수학에서처럼 성립을 한다는 거. 증명은 이산수학에서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넘어가 보겠습니다. 양의 정수 n에 대해서 확률 공간 s가 있어야 크기가 n이라고 했을 때 임의의 사건 n에 대해서 PA를 n분의 요거 뭡니까? 이거 뭐죠? 이거 수학적 확률이에요. 수학적 확률. 그죠? 수학적 확률. 요게 그 확률이 된다는 것을 보여라 라고 했네요. 예. 뭐 점검해야 된다고요? 전 사건의 확률이 1이 되는가? P, S는 N분의 S. 요게 N이잖아요. 됐고. 그 다음에 A1, A2. 얘네들이 쌍쌍이 서로소라고 하자. 얘 뭐 유한계밖에 있을 수 없죠. AK가. 쌍쌍이 서로소. 라고 했을 때, 그때 P, A1, AK는 요거는 N분의 A1의 원소의 개수, A1, A2, A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요거는 서로소니까 원소의 개수니까 뭐예요? 이거는 우리가 이미 이산수학에서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P, A1 더하기 P, A2 더하기 P, AK가 되면서 자, 따라서 P는 확률이다. 요건 중요합니다. 수학적 확률. 요거를 뭐라 하냐면은 수학적 확률이라고 해요. 수학적 확률은 자, 우리가 일단 근원사건이라는 용어를 정의를 해야 되죠? 근원사건. 사건 A는 이게 사건이라고 하죠. 만약에 A의 미니멀한 게 근원사건이에요. B이고 B가 사건이면 그렇다면은 B는 공집합이거나 또는 A가 성립한다. 자, 요게 성립한다. 이면 우리가 A를 근원사건이라고 한다. 근원사건이라고 한다. 단적인 예로 단원소 집합은 단원소 집합 요게 사건이면 그러면 이거는 근원사건이에요.
그러면 언제 근원 사건을 언제 수학적 확률을 사용하느냐? 각각의 근원 사건들이 같은 정도로 기대가 될 때. 표본 공간이 유한계여야 돼요. 유한계. 같은 정도로 기대가 될 때. 수학적 확률을 사용한다. 요거는 수학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수학적인 내용이 아니고 현실과 수학을 이어주는 약속이에요. 네. 자, 그 다음 봅시다. 여기에 반해서 통계적 확률 통계적 확률. 현실에 있는 확률은 통계적 확률이다. 통계적 확률. 실제로 시행을 합니다. 실제로 시행, 실험, 관찰 이런 거. 실제 시행해서. 실험, 관찰. 이거를 동일한 환경에서 반복할 때, 실제 시행을 동일한 조건에서. 이게 일단 비현실적이죠. 그래서 반복할 때 통계 조건에서 계속 반복을 합니다. 반복하면 어떤 사건이 발생한 어떤 사건 우리가 어떤 사건 A라고 합시다. A가 발생한 횟수는 횟수의 전체 시행 횟수. 자, 발생한 횟수를 우리가 K라 합시다. K. 전체 시행 횟수 N이라고 합시다. 에 대한 B는 일정한 값 알파로 수렴할 것으로 믿어진다. 수렴한다가 아니고 수렴할 것으로 믿어진다. 얼마인지도 모르고 하지만 어쨌든 계속 반복하다 보면 가까이 갈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입니다. 이건 현실이기 때문에 증명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확률 공간에서는 이거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게 큰 수의 법칙이에요. 확률 공간에서 증명할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실제로 무수히 해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믿어진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믿어진다. 이 값 알파를 사건 이때 이 PA를 알파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통계적 확률입니다. 통계적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통계적 확률은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자, 그럼 봅시다. 서로 다른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하나 나올 경우의 수와 그 확률을 구하시오. 자, 서로 다른 동전입니다. 서로 다른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하나 나오는 경우의 수. 서로 다른 동전이니까 동전 A, B라고 하면 되죠. 그죠? 서로 다른 동전 A, B라고 합시다. A, B. 어떤 가능성이 있습니까?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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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일, 테일, 헤드, 테일, 테일. 이런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경우의 수, 앞면이 하나 나온 거는 이렇게 두 개예요. 앞면이 하나 나온 사건을 우리가 H라 합시다. H1이라 합시다. 그러면 H1의 경우의 수는 2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 확률을 구해라 라고 했어요. 그 확률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전체 경우의 수가 4니까 PH1은 전체 경우의 수 4니까 4분의 2에서 그럼 2분의 1인가요? 자, 그 다음 봅시다. 이번에는 구별이 되지 않는 동전을 던졌습니다. 구별이 아예 안 돼요. 구별이 되지 않는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하나 나올 경우의 수와 그 확률을 구하시오. 자, 이번에는 동전 2개예요. 동전 2개. 근데 똑같습니다. 둘이 똑같은 동전이에요. 자,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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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일, 테일, 테일. 자, 여기서 H1의 경우의 수는 얼마입니까? 이건 1입니다. 1. 자, 그러면은 이때 PH1은 3분의 2? 3개, 전체 3개니까? 어때요, 여러분? 뭔가 약간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죠? 예. 약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자, 내가 구별이 안 된 동전이라고 줬어요, 여러분들한테. 완전 똑같이 생겼어. 자, 그걸로 실험을 해요. 그럼 뭐, 이거 확률이 계산이 될 거 아니에요? 계속 실험하다 보면은, 아까 그 통계적 확률. 어쨌든 통계적 확률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맞다면. 근데, 제가 아이덴티컬한 동전이라고 주고 여러분들한테 실험을 하라 그러면 그게 3분의 1 가까이 갈까요? 근데 사실은 내가 거기다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마그네틱 서브스턴스를 발라놨어. 마그네틱. 그러니까 자화된 게 있어요. 자화된 게. 그러면 그거는 특수한 장비로는 구별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내 깜빡이고 얘기 안 해줬어. 그러면 갑자기 확률이 2분의 1로 바뀌는 건가요? 말이 안 되죠, 그죠? 자,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는 뭔가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오류가 있을까요? 여기에 오류가 있는 거죠. 여기에 무슨 오류가 있습니까? 그렇죠? 이게 같은 정도로 기대될 거라는 보장이 없죠. 이게 달라요, 이게. 예. 요거랑 확률이 같다라는 보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기는 뭘 얘기할 수 있다? 각각의 근원 사건이
같은 정도로 기대된다. 같은 정도로 기대된다. 예. 근데 여기는 아니에요. 여기는. 요거는 아니에요. 요거는 그런 보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거는 구별됨은 확률의 무관함. 그래서 여기서 이거는 H1이라 하면 안 되겠죠. PH1 프라임이라고 할까요? PH1 프라임. PH1 프라임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때로 구별이 되지 않는 거라고 하더라도 확률을 계산할 때는 구별이 되는 걸로 생각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순서도 바꿔야 될 때가 있고. 예,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자, 그럼 일단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야? 수학적 확률이라는 거는 각각의 근원 사건이 같은 정도로 기대된다는 전제 조건이 반드시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그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실 우리 선생님들 확률 단원 가르치실 때 가끔 보면 이제 출제 오류가 이런 데서 납니다. 선택하는 과정을 명확하게 명시를 안 해요. 문제에서. 그러면 선택하는 과정을 아이들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해석하면 확률이 이렇게 나오고 저렇게 해석하면 저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확률과 통계학 확률 이산 1번으로 이거는 제목이 왜 붙어 있냐? 제목이 왜 이게 제목이 붙어 있는 거는 보통은 아마 이게 제가 유튜브를 영상을 만들려고 아마 이거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직 만들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작년이랑 좀 문제를 바꿨어요. 예, 근데 똑같지는 않습니다. 자, 10년 안에 고장날 확률이 1000분의 1인 부품 300개로 이루어진 시계가 있습니다. 10년 안에 고장날 확률을 P라고 했어요. 자, P가 그러면은 P가 10분의 3보다 작다라는 것을 보이시오라고 했네요. 그 다음에 P가 13분의 3보다 크다라는 것을 보이시오라고 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할 건데요. 우리가 베른의 부등식 한번 보겠습니다. 베른의 부등식인데 우리의 대상이 뭐냐면은 요거예요. 1 플러스 x의 알파 제곱 1 플러스 x의 n제곱인데 요 n이 실수예요. 실수. n이 실수. 자, 요거하고 뭘 비교할 거냐 하면은 1 플러스 nx랑 비교를 할 겁니다. 1 플러스 nx. 예. 플러스 nx. 자, 우선은 n이 1일 때는 별로 볼 게 없죠. 그죠? n이 1일 때는 딱히 볼 게 없습니다. 이걸 fx라고 해보죠. 그럼 내가 f'(x) 한번 볼게요. f'x 보면 이게 n에. 근데 오늘 볼 거는 f'x가 중요한 거 아니고요. 1 플러스 x의 n-1제곱이죠. 그죠? 나 f''x 볼게요. f'x. 이건 뭐가 되냐면은 n 곱하기 n-1 곱하기 1 플러스 x의 n-2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경우를 나눠서 볼 거예요. 첫 번째. n이 1보다 클 때
n이 1보다 클 때는 어떻게 됩니까? y는 fx가 지금 그 아래로 블록하죠. 아래로 블록해요. 아래로 블록하고 그 다음에 자 x는 뭐 지금 마이너스 1 이상이라 합시다. x는 마이너스 1 이상. 네. 이걸 보면 이게 도함수가 뭐예요? n이 1보다 크면은 이게 양수잖아요. 양수니까 아래로 블록하겠죠. 이런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이런 그래프 그려줄 거예요. 네. 그럼 접선은 어디 있습니까? 접선. 접선이 이렇게 생기죠. x는 0에서 접선이 이렇게 생깁니다. 요게 y는 fx고 여기 접선은 뭐냐면 y는 1 플러스 nx예요.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fx가 1 플러스 x의 n제곱이 뭐보다 같거나 크게 됩니다. 1 플러스 nx 같거나 크게 돼요. 이때 등호는 x가 0일 때만 생겨요. 등호 성립 조건은 x가 0일 때. n이 1일 때는 안 하겠습니다. n이 1일 때는 그냥 똑같잖아요. 1 플러스 x의 그 1제곱이니까 n이 1일 때는 똑같죠. 그죠? 두 번째. n이 1일 때 그냥 씁시다. n이 1이면 1 플러스 x의 n제곱은 1 플러스 x의 1제곱은 1 플러스 x 그게 1 플러스 nx 다 성립하죠. 그죠?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n이 0 n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를 보겠습니다. 이때는 자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이게 음수잖아요. 음수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래로 볼록해지죠. 근데 얘 자체는 증가는 증가예요. 위로 볼록해지죠. 그죠? 자,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생깁니다. 이렇게 생겨요. 접선 그리면 접선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래를 볼록하니까 밑에 있어요. 밑에.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1 플러스 x의 n제곱이 이게 각각은 작게 되죠. 1 플러스 nx보다. 등호는 x는 이제 0이 됩니다. 그죠? 네 번째. 이제 n이 0일 때는 사실 이것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냥 적어 놓을게요. n이 0일 때는 1 플러스 x의 n제곱은 이거는 1이죠. 이거는 1 플러스 0x죠. nx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다 성립합니다. 그냥 다 등호가 성립하는 거예요. 네 번째. 이제 이게 n이 0보다 작을 때 0보다 작으면 이거 음수예요. 이것도 음수예요. 양수죠. 그죠? 그러니까는 아래를 볼록합니다. 아래를 볼록한데 0보다 작으니까는 이게 음수잖아요. 그러니까 n이 0보다 작으면 무조건 그냥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돼요. 그쵸. 0보다 작으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돼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가 뭐가 되냐면 무조건 같거나 커요. 또. 그러니까 0하고 1 사이에서만 이렇게 되고 0보다 작으면은 1 플러스 x의 n제곱이 1 플러스 nx보다 또 어떻게 된다? 얘가 같거나 커진다. 등호는 x가 0일 때만 성립한다. 이런 얘기예요. 때때로 유용합니다. 자, 보겠어요. 10년 안에 고장날 확률이 1000분의 1인 부품이 300개로 이루어진 시계가 있습니다. 이게 고장이 안 나려면은 부품이 한 개도 고장나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10년 안에 고장날 확률을 P라고 했어요. 10년 고장하면 1000분의 1 하면서 뭐 10년 고장. 부품이 300개니까 확률이 달라진 거예요. 이게 하나도 고장이 안 나야지 고장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고장이 날 확률을 고장이 나려면 부품이 1개 고장날 수도 있고, 2개 고장날 수도 있고, 3개 고장날 수도 있고, 너무 경우의 수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걸 확률을 다 그럴 때 뭐 하자? 여사건을 고려하는데, 여사건. 직접 계산이 확률의 경우의 수. 직접 계산이 어려우면 몇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여사건을 한번 고려해보는 방법이 있어요. 물론 직접 계산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포함 배제. 포함 배제를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점화식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게 쭉 반복되면은, 뭔가 좀 유사한 상황이 이제 반복된다 그러면은 점화식을 생각할 수도 있고요. 포함 배제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는 우리가 여사건을 생각해요. 그래서 10년에 고장 나는 사건을 이거를 R이라고 할까요? R. 그러면은 PR이란 거는 일 마이너스 P의 R 여집합이죠? R 여사건이죠? 근데 R 여사건은 하나도 고장이 안 나야 됩니다. 그럼 고장이 안 나는 건 뭐예요? 고장 날 확률이 1000분의 1이니까 고장이 안 나는 거는 1-1000분의 1이에요. (1번도) 고장 안 나야 되고 2번도 고장 안 나야 되고 3번도 고장 안 나야 되고 300개가 다 고장이 안 나야 돼요. 요거죠. 여기 300은 1보다 훨씬 크니까 베르네 부등식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게 요 놈이 각각은 크다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보이스니까 각각은 작다 이렇게 되죠. 1 마이너스 1000분의 300 요거보다는 각각은 작다. 즉 10분의 3보다는 각각은 작다. 하지만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반대쪽을 하려면은 좀 더 정밀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 여기서 간단하게 이렇게 해볼게요. 얘는 1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000분의 1이 뭐다? 마이너스 300제곱. 이렇게 해보죠. 자, 이번에는 요게 이제 뭐보다 클 거죠? 그죠? 그러면 분모에 들어가 있으니까 작을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보고 있으니까 클 거예요. 갖거나 크기를 1 마이너스 1/뭐다? 1 마이너스 1000분의 마이너스 300 플러스 10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13분의 3보다는 같거나 크다. 요거는 뭡니까? 요거는 독립 가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독립.
그래서 어디서 쓴 거냐면 여기서 그때 독립 가정을 쓴 거예요. 부품들이 고장나는 것은 서로 독립이다 라고 하는 이런 사건을, 그런 가정을 이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확률은 또 수학적 확률도 있고 뭐도 있냐? 기하학적 확률도 있습니다. 기하학적 확률. 자,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으로 지름이 1인 동전을 떨어뜨린다. 동전의 중심은 직사각형 내부의 한 점에 위치하는데 그 확률 분포는 균일하다고 하자. 즉 무슨 얘기냐면은 균일한 확률 분포, 주어진 영역에서 균일한 확률 분포라고 한다면은, 그래서 그걸 우리가 기하적 확률이라고 합니다. 평면 또 오늘 공부 안 했어. 한 점을 택한 분포가 균일하면 사건의 확률은 PA는 A의 넓이 여기서 S는 평공 공간 이렇게 쓰는데 이걸 우리가 기하적 확률이라고 합니다. 뭡니까? 요걸. 한 변의 1인 정사각형 위로 지름 1인 동전을 떨어뜨린다. 지름이 1입니다. 지름이 1. 동전의 중심은 정사각형 내부의 한 점에 위치를 하는데 확률 균이나 동전의 정사각형의 꼭지점 하나도 덮지 않을 확률. 자, 그럼 뭡니까? 여기 사각형이 있어요. 그럼 지름이 1이니까 반지름은 2분의 1인 거죠? 반지름 2분의 1. 그러면, 자, 꼭지점, 1번 꼭지점, 그 다음 여기는 2번 꼭지점, 여기는 3번 꼭지점, 여기는 4번 꼭지점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거를 K번 꼭지점을 덮는 사건이라고 했어. K번 꼭지점을 덮는 사건.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뭡니까? 하나도 안 덮을 거죠. 하나도 덮지 않는 거. 즉, 우리가 구하고 있는 건 지금 뭐냐면은 A1, A2, A3, A4가 아닌 거예요. 이게 아닌 거. 아닌 거. 즉, A1이 아니고, 그리고 A2도 아니고, 그리고 A3도 아니고, 그리고 A4도 아닌 걸 구하는 겁니다. 예. 자, 그런데, 뭐, 이렇게 할 거냐, 아니면 이렇게 계산을 할 거냐,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A1은, 자, 1번을 덮으려면 1번 꼭지점에서 거리가 2분의 1 이내에 있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여기가 지금 A1이 되는 거예요. A1. 얘네들이 지금 거의 배반 사건이군요. 그쵸? 거의 배반 사건. 이럴 때는 배반 사건이라고 해도 됩니다. 이게 물론 여기 뭐 이 점에서 겹치나 이런 모호한 부분이 있지만, 예. 여기서 지금 겹치는 게 일어날 확률은 0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그 배반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배반 사건이기 때문에 따라서 요거 확률을 그냥 그대로 계산해주자. 네, 그대로 계산해주자. 요게 1 마이너스 뭐다? P 대칭성에 의해서 A1 더하기인데 여기서 4를 곱해주면 되는 거고 여기서 1에서 자, 요 놈의 확률은 자, 전체 넓이가 1입니다. 전체 넓이가 1. 그러니까 저 확률, 저 넓이만 계산해 주면 되겠죠. 넓이가 파이, R의 제곱이니까 4분의 1. 그래서 1 마이너스, 파이가 되는 거죠. 근데 잠깐만요. 파이 R의 제곱. 4분 원이죠. 4분 원. 4분 원. 그러니까 파이가 아니라 4분의 파이죠. 4분의 파이. 4분의 파이. 그래가지고 1 마이너스 4분의 파이. 그게 됩니다. 4분의 4 마이너스 파이. 그게 덥지 않은 우리가 지금 구한 사건이 요 사건입니다. 요 사건. 네. 자, 우리가 이 표본 공간에 대한 확률 분포가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정확히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다음 예시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겠는데요. 이건 이제 소위 이제 베르트랑의 역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보죠. 원의 대접하는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D라고 했을 때, 자, 원에 내접한 정삼각형의 한 변의 D라고 했을 때, 원에서 이제 이미 현을 하나 선택했어요. 현의 길이가, 그러니까 D보다 큰 확률을 구해라 라는 문제가 있다고 해봅시다. 여러분들 이 문제가 명확하다고 생각합니까? 근데 실제로 많은 수학자들이 처음에는 이거를 되게 명확하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다양한 풀이가 제시가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답이 다릅니다. 수학은 뭡니까? 풀이 과정이 달라도 답이 같은 게 수학이잖아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현의 끝점이 원위에 균등하게 분포를 할 거니까 이렇게 가정을 해보면 자, 한 점을 선택을 합니다. 한 점을 선택을 하면 한 점은 뭐 아무데나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선택하는 과정,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서 확률은 달라지지 않을 거니까 한 점을 먼저 선택을 한다고 해봅시다. 선택을 하게 되면은 그 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현의 길이가 D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어디에 와야 되나? 여기에 와야 되죠. 여기에 와야 되니까 뭐예요? 확률은 3분의 1이네. 3분의 1이네. 원의 중심으로부터 현에 이르는 거리가 균등하게 분포한다라고? 네. 자, 이건 뭡니까? 우리가 현을 선택을 하는데 그 현이 있어요. 그 현을 선택을 하면은 그럼 원의 중심에서부터 현까지 거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요게 거리가 임의의 값을 가질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뭐 우리가 현을 선택을 했을 때 happen to be 이런 방향으로 선택을 했다라고 합시다. 이 삼각형의 높이에 수직하게 여기 높이에 수직하게 선택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럼 여기 원의 중심이 있고 그죠? 그러면 자 여기는 뭐예요?
A의 대척점을 A'을 합시다. BA'C는 각이 얼마입니까? 여기가 60도니까 뭐예요? 이거 네 대각이, 네 대각 120도예요. 120도. 120도가 여기 60도고. 그러면은 요 삼각형이 정삼각형이 되죠. 그죠? 정삼각형이 되니까, 여기가 90도고 여기 30도고요. 여기도 이렇게 해주면 여기 30도가 되니까 여기 일면삼각형이 되죠. 그죠? 정삼각형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 같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60도니까 4대각에서 120도, 절반 있으니까 60도, 90도에서 뺐으니까 30도, 30도.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정삼각형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 같죠? 같으니까 현을 우리가 선택을 했을 때 현이 지금 이렇게 선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에서 이렇게 선택이 될 확률이 2분의 1이다. 라는 거죠. 현의 중심이 되는 점이 디스크 내부에 균일하게 분포한다. 현의 중심이 되는 점이 디스크 내부에 균일하게 분포한다. 자, 그러면은 그 중심이 어디에 위치해야지 현이 그리는 그 변의 길이가 정삼각형보다 길 것인가? 그걸 생각을 해보면은 자, 정삼각형을 하나 그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 정삼각형의 한 변이 현이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중심이 여기잖아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런 원을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원을 그리면 이 내부에 있을 때는 어때요? 이 내부에 들어왔을 때는 현의 길이가 어때요? 더 길겠죠. 그죠? 더 길겠죠. 내부에 들어와야지. 그러니까 여기에 전체에 대해서 이 부분의 확률인 거예요. 그럼 뭐예요? 4분의 1이죠. 그죠? 반지름이 절반 줄었으니까. 이제 3분의 1입니까? 아니면 2분의 1입니까? 아니면 4분의 1입니까? 이거는 알 수 없습니다. 왜 알 수 없냐면 처음부터 문제가 잘못됐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보면 문제가 잘못된 거예요. 이런 조건들 중에서 하나가 주어져야지 이제 풀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가 확률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진행할게요.